자, 일제강점기, 특히 3.1운동 이후에는, 그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강조하는 그 가치는,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바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인데,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내부에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결국은 독립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계급투쟁적 성격을 띤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농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그리고 청년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이것이 어떤 운동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건, 슬로건, 그리고 관련된 단체,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얘기입니다. 다양한 사상의 유입.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서구와 일본 등을 통해 민족주의, 아나키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수용, 확산되면서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민족의 힘을 모아 일제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민족주의는 저항의 동력원이었다. 민족의 힘을 모아 일제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민족주의. 자, 우리가 앞서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 힘을 모아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자, 또 요거 좀 새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권력을 부정하며 개인의 절대 자유를 중시한 아나키즘. 아나키즘은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자, 이 아나키즘의 성격을 띈 이 활동이 바로 의열단 활동입니다. 의열단, 민중의 직접 혁명. 자, 의열단이 했던 파괴와 암살, 이런 것들이 바로 민중의 직접 혁명에 해당이 되겠죠. 신채호의 그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 선언문에 보면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등의 가치를 중시한 민주주의 또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서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 사회주의. 3.1운동 이후 빠르게 확산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지만 그중에 특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대중운동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아나키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나키즘은 지배자 혹은 권력이 없다. 무정부주의라고도 합니다. 뜻을 가진 글이 있어 아나르코스에서 유래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권력을 부정하였다. 이에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식민지 권력의 타도를 목표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 무정부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련된 대중운동 사건, 대표적인 사건들을 본다면 1923년 자, 농민운동과 관련된 암태도 소작쟁이, 자, 형평운동 관련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1924년 청년운동 관련된 조선 청년 총동맹이 조직되고 1927년에 근우회라는 여성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고 1929년에는 대표적인 노동운동 사례인 원산 총파업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중운동 사례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농민운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일단 농민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일제가 지주 중심의 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농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고 소작농의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 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에서 농민들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면서 증산 비용을 모두 농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통해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농민들은 1차, 2차 몰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 농민들은 자, 보세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키기 위해
소작인 조합을 조직하고 소작쟁이를 전개해서 자, 소작쟁이라는 것은 소작농들의 집단행동을 얘기합니다.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 인하 등을 주장하였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농민운동이 농민운동 자체가 그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 짓고 있는 이제 소작농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주로 20년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고,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고, 경제적인 구호를 외칩니다. 소작권 이동을 하지 말게 해두세요. 자, 좀 안정적으로 우리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거 아시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결과.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죠. 그리고 소작료를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인하를 해달라. 일제강점기 때에는 50%에서 많게는 악덕 지주들은 70%까지 소작료율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 자, 대표적인 이 시기에 1920년대의 대표적인 소작쟁이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다.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다. 1923년. 그래서 전남 신안에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문제철이라는 악덕 지주가 소작료를 거의 막 한 70%까지 걷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50% 이하, 40%까지 낮춘 이런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만 이 농민운동도 이렇게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구호만 외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과격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잠깐 볼게요. 자, 1924년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자, 전국 농민 노동자의 운동 조직인 조선노농총동맹. 자, 여기 지금 조선 농민과 노동자 총동맹, 이게 나중에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분화가 되는데 처음에는 조선노농총동맹이었습니다. 이후 조선노농총동맹은 농민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자,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1927년 얘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1930년대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년대와 30년대 성격이 다른데 30년대로 가면서 훨씬 비합법적, 과격해지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격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볼게요. 비합법적 형태.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함경북도 명천 농민조합의 경우 1934년부터 1937년까지 구속된 사람만, 이게 왜 구속되겠어요?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겠죠. 자, 비합법적이어서 구속된 농민들만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격렬하게 일제에 저항하였다.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이 20년대부터 자, 30년대까지 쭉 전개가 돼. 그래서 20년대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농민운동부터 잠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고 합법적 성격을 띈다면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 성격을 띠고요. 혁명적 성격을 띠고 비합법적 성격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되죠. 이렇게 농민운동은 20년대, 30년대로 가면서 굉장히 좀 과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자, 사회주의의 지도력에 의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선 특유의 소작쟁 해결법, 식민 권력의 보호를 받는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지주와 약자의 위치에 있던 소작인의 관계를 풍자한. 여기 소작인, 이 조그만 사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의 크기가 많은 걸 상징을 하죠. 여기 지주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여기 같이 나와 있는데 소작쟁이 파란 색깔만 쭉 보게 되면 1923년, 자, 24년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이렇게 확 늘어나죠.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자,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조금 더 과격해지게 되고 조선 농민총동맹이라는 게 결성이 되면 좀 더 과격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던 해이기도 하죠. 자, 사람은 본연의 자유가 있으며 본연의 평등이 있다. 현재 소작제도는 수확한 곡물의 반 이상의 소작료를 상례가 되고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그 밖에도 지세, 비료값, 마름료, 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소작농들을 지휘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 소작료, 수리세 등을 일일이 정산하면 소작인의 소득은 0이 될 것이다. 조선의 소작인이여 단결하여야 살 것이다. 1922년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소작인의 단결을 호소하는 소작인 선언입니다. 일제강점기 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을까요? 여러분들 토지조사 사업, 자, 산미 증식계획 10년대, 20년대 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동운동인데 노동운동도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1920년대 한국인 노동자들, 자, 20년대 여러분들 회사령이 폐지되고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게 되죠. 특히 일본인 자본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인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조선의 그 저렴한 원료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추구하려는 그 일본 기업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민족차별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전개한다. 자, 임금을 인상해달라,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조선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은 생존권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년대의 성격, 노동운동의 성격은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민족을 차별했는가 민족별 노동 임금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한국인은 약간 팥죽색, 네, 일본인은 파란색이죠. 붉은색. 거의 임금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조선인 남성 임금은 일본인 남성 임금의 한 반 정도. 자, 조선인 여성 임금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또 조선인 남성 인구의 반 정도, 일본인 남성 노동자 임금의 한 4분의 1 정도, 조선인 여성은 이런 식으로 성별 그리고 민족별 임금 차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민족별 노동시간을 보더라도 조선인의 노동시간과 일본인의 노동시간의 차이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 10시간 이내, 자, 12시간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12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 자, 조선인 보시고요. 12시간 이내 일본인, 10시간 이내 일본인 이런 식으로 보면은 노동시간의 비율도 상당히 민족별 노동시간의 비율도 너무나 차이가 차별이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 경제적 요구, 자, 이게 특징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변화가 일어나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각종 노동운동과 단체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전국적인 조직까지 만들어졌다. 자, 이게 바로 이 전국적인 조직이 아까 얘기했던 전국적인 조직이 바로 조선노동총동맹,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에 원산의 한 석유회사 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1929년. 자, 당시 원산은 여러분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원산? 한번 그려볼게요. 원산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원산. 자, 이게 외국인 석유 회사예요. 그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막 구타했어. 부두 노동자를. 자, 원산 지역의 노동자 3,000여 명이 4개월 동안 투쟁을 했고, 자, 이 또한 신간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또
이 원산총파업은 유명한 것이 국제적 지원도 받아요. 일본, 중국, 소련,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나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산총파업은 일제히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편 1931년 평양에서는 강주룡이라는 사람이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 강주룡이라는 여성이, 치마 입은 이 여성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노동쟁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멋진 여성이에요. 자, 평양의 고무 여직공, 고무 신공장 여직공 강주룡의 저항. 자, 이제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주의와 연결된 성격이 달라집니다. 비합법적, 30년대에는 또 혁명적, 그리고 정치적 성격, 그래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 즉 일본 제국주의 타도라고 하는 구호도 30년대에 나오게 되죠. 자, 노동운동 또한 아까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20년대에서 30년대로 가면서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 합법적 투쟁에서 비합법적 투쟁, 그리고 생존권 투쟁에서 혁명적 투쟁,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평운동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울처럼 평등하게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형평. 저울처럼 평등하게, 저울처럼 평등하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동인지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형평운동에는 이 단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백정이죠. 백정. 그래서 백정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으며 이 형평운동이 어떻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들 백정들에 대한 차별 폐지를 부르짖는 형평운동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으로 백정은 법률상 해방되었어. 여러분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진 거 알고 있죠? 갑오개혁 몇 년인가요? 갑오개혁이 1894년이죠. 이미 신분제도가 해방된 거는 일찌감치 해방이 되었어. 그러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차별이 여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차별을 하냐? 일제는 백정을 호적에 도환으로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해. 직업을. 붉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고 백정의 자녀는 입학이 거부되기도 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죠. 자, 백정들은 어디에서? 1923년 어디에서? 자, 진주에서 진주 하면은 형평운동이에요.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그러니까 백정들이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주장하는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백정들은 저울대가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는 의미에서 형평운동이라고 하였다. 형평운동, 저울처럼 평등하게. 자, 형평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형평운동 포스터입니다. 자, 조선 형평사는 창립 이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이것도 진주에서 시작되지만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파업이나 소작쟁이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형평운동에 반대하여 형평사 관련 시설을 파괴하거나 형평사 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반형평운동도 일어났다는 거죠. 조선 형평사는 이념 갈등, 일제의 탄압 등으로 1930년대 중반 이후 친목과 경제적 이익 추구에 주력하였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운동과 소년운동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소년운동이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에도 있기 때문에 소년운동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날 이런 거 있죠. 방정환 선생님 이런 것들이 모두 소년운동과 관련이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 있었다면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소년회를 이끌었고 천도교라는 종교에서 이 소년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각종 사회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그중 청년단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청년단체는 강연회나 토론회 개최, 야학 활동 등을 통해 민중 계몽에 힘썼다. 사회주의가 수용되면서 청년운동의 급진적인 성격이 강해졌고 1924년에 결국
전국 조직으로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청년 단체들은 식민교육을 비판하고 농민과 노동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대중운동에는 청년운동도 있다 정도.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많은 아동은 보통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이게 소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소년이 어린이야. 자, 소년은 어린이다. 자, 이거는 어린이다. 그 배경이 보통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공장이나 농촌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렸어. 자,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 자, 어린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리고 이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운동. 이걸 우리는 소년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꼭 기억하세요. 방정환 선생님. 그리고 자, 천도교 청년들과 함께 천도교야, 천도교 소년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5월 1일을 지금은 5월 5일이지만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어요. 1922년에 어린이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열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어린이날은 자, 더 읽어볼게요. 처음에 5월 1일이었는데 이후 노동절과 겹치지 않도록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바꿨다가 현재는 5월 5일로 바뀌었다. 아이에서 어린이로 뭐 이런 어떤 구호를 내세우고 어린이 운동. 자, 천도교 소년회. 이게 이제 키워드들을 알아두세요. 방정환, 어린이날. 자, 이런 것들이 소년운동이다. 이번에는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전개된 여성운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근대교육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갖춘 신여성이 등장했다. 자, 일본 유학 갔다 오는 여성들도 나오게 돼요. 나해석, 자, 차미리사,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아 대표적이다. 이들은 조혼, 축첩이라는 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정식 아내 이외에 여러 여자들 첩을 두고 사는 거, 이런 거를 첩을 쌓는다. 축첩을 쌓는다. 축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혼이나 축첩이나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던 정조, 절개,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비판하고 여성의 경제권, 여성교육, 자유연애, 자유결혼을 주장하였다. 자, 여성 단체들도 많이 조직되었는데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의 연합회나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여성 동호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여성 단체들은 여성들의 교육 계몽, 노동 환경 개선, 여성 해방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거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었던 여성 단체들이 신간회가 창립되자 얘네들도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뭐다? 근우회다. 자, 근우회는 조선 여자의 확고한 단결을 들어가네요. 지위 향상을 강령으로 삼았고, 자, 기관지인 근우. 보통 어떤 단체 이름을 듣게 되면은 이게 무슨 운동 단체인지를 알아. 조선소년연합회,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조선형평사, 다 무슨 운동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성운동은 근우회다. 좀 이유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성 계몽, 여성 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자유결혼, 결혼의 자유, 결혼의 자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간회가 해소되면서 근우회도 1931년에 함께 해소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옛날의 연애와 지금의 연애. 신여성들은 사랑과 연애, 결혼 문제에 있어 전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였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서. 자, 근우라는 기관지도 만들었고요. 근우의 행동 강령을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 폐지, 자, 일체 봉건적인 인습 및 미신 타파, 조혼하지 말고 결혼 자유롭게 하라, 인신매매 공창 폐지. 자, 공창이 뭔지 아실까요? 네, 농촌 부인의 경제적 이익 공호, 부인 노동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 지불,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 이런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근우의 행동 강령. 딱 보면 여성 뭐 부인 얘기 나오니까 근우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나해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예요.
일본 유학도 다녀왔고요. 자, 나중에 이혼을 했죠. 남편 세계 일주도 하고 막 이랬던 인물이야. 신여성도 불쌍하외다. 아직도 봉건시대의 가족제도 밑에서 자라나고 시집가고 살림하는 그들의 복잡한 사정은 말할 수 없이 난국이외다. 아이고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여성을 보통 약자라고 하지만 결국 강자이고 여성을 적다고 하나 여성은 위대하다. 행복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외다. 가정을 지배하고 남편을 지배하고 자식을 지배한 나머지 사회까지 지배하소서. 최후의 승리는 여성에게 있는 거 아닌가 강력합니다. 자, 나혜석은 여성운동에 앞장서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 모든 걸 말해주죠. 여기 보면 형평운동과 반형평운동이 나와 있는데 아까 백정들에 대한 차별 폐지라고 주장을 했어. 자, 여기 보면은 형평운동 때 형평사 창립대회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구호가 나요. 공평한 사회의 근본, 애정은 인류의 본성. 자,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모욕적 칭호가 바로 뭘까요? 백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정. 그래서 여러분들 형평운동은 백정의 사회적 차별 폐지 운동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쭉 읽어보시고요. 반형평운동도 있어. 자, 뿌리 깊은 그 차별은 정말 진주에서 그 반형평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쇠고기 불매 운동으로 대처를 했대. 놀랍네요. 백정을 도와도 백정처럼 대우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자,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조선 형평사도 사회 여러 단체와 제휴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읽어보세요. 내용이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